신배는 기주위군 출신으로 선현행장에 따르면 젊어서 충성스럽고 의기가 있어 불의를 참지 않는 성정과 뛰어난 절개를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바른 성품으로 인해 한복이 기주를 다스릴 때는 전풍과 함께 중용받지 못했으나 원소가 기주를 장악하게 되면서 상황이 반전되었고 신배는 원소의 부름에 응해 그의 밑에서 본격적으로 일하게 됩니다. 그리고 원소는 신배의 성품이 마음에 들었는지 자신의 속마음을 이야기할 정도로 그를 신임했다고 합니다. 헌재전에 따르면 원소가 조조를 치려하자 저수와 전풍은 공선창과의 오래된 전투로 백성들이 힘든 상태이니 먼저 내정에 힘쓰는 게 옳고 정리기병으로 조조의 변경 지역을 조력하며 장기전에 돌입하면 손쉽게 승리할 수 있을 거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신배는 곽도와 함께 저수와 전풍의 주장을 반박하며 때에 맞춰 공격하지 않으면 훗날 조조를 도모하기 어려우니 단기 결전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기에 원소는 결국 신배와 곽도의 손을 들어줍니다. 그리하여 원소는 정예군사 10만 명을 선발해 조조를 공격했는데 신배는 봉기와 함께 군사를 통괄하는 임무를 맡습니다. 기록 부족으로 신배가 관도대전 당시 어떠한 활약을 했는지 알 수 없으나 원소의 책사인 허유의 가족들이 복을 어기자 그의 처자식을 사로잡았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이 일로 인해 허유가 분노하며 원소를 배반하고 조조에게 항복한 뒤 오소에 있는 원소군의 군량 및 위치를 알려줘 불리한 상황에 있던 조조가 역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줬기에 어떻게 보면 신배의 행동은 나비 효과가 되어 원소군이 패배하게 되는 결정적인 단초를 제공한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단순히 신배의 잘못으로 볼 수 없는 게 신배는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지 그것이 최악의 결과를 가지고 올 거라는 것은 신배가 아닌 그 누구라도 예상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허유는 원소가 자신의 계책을 채택해주지 않고 자신의 발언을 무시하자 배신했다는 기록도 존재하기에 허유라는 인물 자체에 문제가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관도에서 원소군이 조조군에게 무너지면서 전쟁에 참가했던 신배의 두 아들이 조조군의 포로가 되어버렸으나 원소는 여전히 신배를 신임하며 그에게 업의 수비를 맡깁니다. 하지만 신배와 평소에 사이가 좋지 않았던 맹대라는 인물이 장기와 함께 원소를 찾아가 신배는 권력을 독점하는 자리에 있고 그의 가문은 거대하고 강병을 가지고 있는 데다 두 아들은 조조에게 사로잡혀 있으니 반드시 배반할 마음을 품을 것입니다. 라고 참언을 하였고 곽도와 신평도 똑같이 신배를 비판합니다. 그래서 원소는 신배를 자르고 맹대에게 업의 수비를 맡길 마음을 먹었으나 혹시 몰라서 자신이 신임하는 측근인 봉기를 찾아가 신배에 대한 의견을 구합니다. 본래 봉기는 신배와 매우 사이가 나빴기에 원소는 당연히 봉기도 신배를 비판할 거라 생각했으나 예상과 달리 봉기는 신배를 옹호하며 원소의 마음을 돌려놨기에 신배는 직위를 유지할 수 있었고 이 사건으로 신배와 봉기는 앙금을 풀고 친하게 지냈다고 합니다. 다만 봉기가 신배를 옹호한 진짜 이유는 그를 믿고 신뢰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당시 원소군 내부는 후계자 문제로 장남인 원담을 지지하는 세력과 원소의 총애를 받는 삼남 원상을 지지하는 세력으로 나뉘어 있었는데 앞서 신배를 비판했던 곽도, 신평은 원담을 지지하고 있었고 신배는 봉기와 함께 원상을 지지했기에 신배에 관한 논란은 파벌 싸움의 연장선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건한 7년 원소가 병을 앓다가 후계자를 지정하지 못하고 급사해 버립니다. 본래라면 원소가 후계자로 생각해둔 원상이 뒤를 잇는 것이 당연했지만 많은 무리들은 원담이 나이가 많고 장자였기 때문에 그를 후계자로 세우려 합니다. 그런데 원담은 신배와 봉기가 평소 교만하고 사치스럽다 생각해 그들을 병폐로 여기고 있었고 원담의 측근인 곽도, 신평도 신배와 사이가 매우 좋지 않았기 때문에 신배 등은 원담이 후계자가 되면
자신들이 해를 입을 것이라 생각해 원소의 유언을 칭탁하여 원상을 받들어 후계자로 세워버립니다. 이 일로 원담과 원상의 사이는 갈라지게 되었고, 원담은 후계자 자리를 포기하지 않고 여양에 진을 친 뒤 시위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조조가 대군을 이끌고 공격해 들어옵니다. 그래서 원담은 원상에게 일단 외부의 적을 막는 게 급선무니 병력을 지원해 달라는 요청을 하였고, 원상은 공기와 함께 소규모의 병력을 원담에게 보냅니다. 너무 적은 병력에 원담은 원상에게 병력을 더 보내달라고 말했으나 신배가 절대 주지 말라고 했기에 원상은 더 이상 병력을 보내주지 않았고, 이에 원담은 분노하며 공기를 죽여버렸다고 합니다. 그러다 조조의 대군이 황하를 건너와 원담을 공격하자 사태가 심각한 것을 알아챈 원상은 신배에게 업의 수비를 맡기고는 직접 군대를 이끌고 출진해 원담을 도와 조조와 맞섭니다. 긴 전투 끝에 원상과 원담의 연합군은 조조를 격퇴시키는 데 성공했으나, 이렇게 외부의 적이 없어지자 그들끼리 내전을 치르게 되었고, 마침내 원상이 승기를 잡게 됩니다. 원상은 원담을 쉴 새 없이 몰아붙여 평원에 이르렀고, 평원에서 버티던 원담은 마침내 조조에게 항복하겠다고 말하며 조조를 끌어들입니다. 조조가 군대를 이끌고 온다는 소식이 들리자 원상은 평원의 포위를 풀고 업으로 돌아왔다가 신배와 소유라는 인물에게 업의 수비를 맡긴 뒤 다시 평원에 있는 원담을 공격하러 갑니다. 원상이 원담을 공격하러 간 사이 조조의 군대는 업으로 진군해 오기 시작했고, 이에 신배와 함께 업의 수비를 담당한 소유라는 인물은 조조에게 호응하여 반란을 일으켰으나 신배에게 진압되어 도망칩니다. 이후 조조는 업에 당도하여 성을 포위한 뒤 먼저 땅굴을 파며 공격을 감행했으나, 신배는 안에서 참호를 파며 조조의 전술에 맞섭니다. 또한 신배의 장수 풍례가 모반한 뒤 성문을 열어 조조의 병사 300명을 성 안으로 진입시켰는데, 신배는 이를 알아채고 성 위에서 큰 돌을 떨어뜨려 성 안으로 진입한 조조군을 모조리 죽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조조는 포기하지 않고 이번엔 성 주변에 참호를 파기 시작했는데, 겉으로는 사람이 건너 다닐 수 있도록 얕게 팠기에 신배는 이를 보고 조조의 참호를 비웃으며 대처하지 않는 실수를 저질렀고, 이 기회를 놓치지 않은 조조는 하룻밤에 엄청난 너비와 깊이로 참호를 판 뒤 장수의 물길을 터뜨려 버리니 성은 완전히 봉쇄되어 성 안에 절반이나 되는 사람이 굶어 죽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업성이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하자 원상은 다시 군을 돌려 업을 지원하기 위해 왔으나, 조조의 군대에게 인수와 조로를 빼앗기는 대패를 당한 뒤 도망쳐버렸고, 조조는 이를 이용해 업성의 사람들에게 원상의 패배를 알리니 업성에 남은 원상군의 사기는 곤두박질칩니다. 그러나 신배는 포기하지 않고 병사들에게 우리가 지금까지 죽기를 각오하고 싸워왔기에 조조의 군대도 지쳐있다. 뿐만 아니라 유주의 원희도 지원군을 이끌고 올 것인데 어찌하여 너희들은 주인이 없다고 두려워하느냐? 라고 말하며 사기를 올리려 합니다. 그리고 조조가 포위망 시차를 나왔을 때 신배는 병사들을 시켜 숨겨놓은 쇠뇌를 쏘게 하였고, 이 중 몇 개는 조조를 거의 명중할 뻔하여 조조의 목숨을 위협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신배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신배의 형의 아들인 신명이라는 인물이 밤중에 성문을 열어 조조군을 맞아들였고, 이에 신배는 끝까지 맞서 싸웠으나 충과부족으로 조조의 군사들에게 사로잡혀버리니 이렇게 업성은 조조군에게 함락됩니다. 선현행장에 따르면 신배는 포로가 되어 궁막으로 이동하고 있었는데, 신비가 달려와 말채찍으로 신배를 때리며 이놈아, 너는 오늘 진짜로 죽게 될 것이다 라고 외쳤다 합니다. 신비가 이렇게 분노한 이유는 신배가 업성이 조조군에게 함락당하기 직전에 옥에 가둬놓은 신평의 가족들을 모두 죽여버렸기 때문입니다. 신배는 분노하고 있는 신비를 가찮게 쳐다보며 이 X 같은 놈아,
진정으로 내 놈들 때문에 조씨가 우리 기주를 격파하게 되었으니 너를 죽이지 못한 것이 한스럽다. 라고 말했다 합니다. 한바탕 시끄러운 소동이 끝난 뒤 신배는 조조와 만나게 되었고 조조는 신배에게 누가 경에 성문을 열었는지 아우. 라고 묻습니다. 이에 신배는 모루. 라고 대답하였고 조조가 경에 형의 자식인 시명이라 하오. 라고 말해주니 신배는 어린 나이라 이명키에 부족하다 생각했으나 이런 지경에 이를 정도였다니. 라고 한탄합니다. 그리고 조조는 내가 포위망 가까이 다가갔을 때 어찌 그리도 많은 쇠뇌를 나에게 쏘았소. 라고 신배에게 물었고 이에 신배는 무뚝뚝하게 오히려 너무 적었던 것이 원망스러울 뿐이요. 라고 대답합니다. 이윽고 조조는 신배에게 경이 원시 부자에게 충성하였는데 나한테도 그렇게 할 수 없겠소. 라고 말하며 신배를 수하로 삼으려 했으나 신배는 끝까지 충성스러운 의기를 보이고 굽히는 말을 하지 않았고 신비 등이 신배를 죽여야 한다고 간언하자 조조는 할 수 없이 신배를 처형했다고 합니다. 관도대전이 일어나기 전 공룡과 순욱의 설전을 보면 공룡은 신배가 충성을 다하는 신하로 자신의 직임을 맡고 있다고 평가했으나 순욱은 신배가 제멋대로 하여 지모가 없다고 평가했다 합니다. 앞서 원담이 신배가 평소 사치스러워 병폐라고 여겼다는 것을 증명하듯 조조가 업성을 함락시킨 뒤 신배 등의 재산을 몰수하여 기록했는데 헤아릴 수 없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선현인장에 따르면 장자겸이라는 인물이 먼저 조조에게 항복하였는데 웃으면서 신배에게 이보, 경도 결국 나처럼 하는 게 어떻소? 라고 말하니 신배는 괴로운 소리를 내며 너는 항복한 포로가 되었고 나 신배는 충신이 되었으니 비록 죽는다 해도 어찌 너처럼 살겠는가. 라고 대답했다 합니다. 그리고 사형이 집행되기 전 병기를 쥐고 있던 사람들을 질타하며 자신을 북으로 향하게 한 뒤 나의 임금은 북쪽에 계신다. 라고 말합니다. 사냥 공제기 헌제춘추에 따르면 신배는 성 안으로 들어온 조조군과 싸우다 패하자 우물 속으로 도망갔다 붙잡혔다고 하는데 배송진은 이 기록을 비판하며 신배는 열사이자 충신인데 어찌 우물로 몸을 피신할 수 있냐고 말하면서 사냥 공제기와 헌제춘추를 쓴 악자와 원위를 깠다고 합니다. 이상 삼국지 인물율전 신배편 마치겠습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